오늘 이 영상을 본 사람과 보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크게 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으로 여러분들의 갈피를 확실히 잡아드리고 현재 비트가 버텨야 할지 손절을 해야 할지 확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인드라이버 이진원입니다. 현재 시간 2024년 3월 6일 오후 3시 29분입니다. 비트코인이 또 하락을 해서 쫄리십니까? 이미지 보셨죠? 우리 아들 쫄 사내 새끼가 깡따구니 있어야지! 많이 흔들리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뭘 해도 쉽게 가지 않을 겁니다. 어제 영상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굴곡이 많을 거라고 했죠. 아빠 비트코인 왜 안 했어 하면서 무릉덩이 패턴 한 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 무릉덩이가 또 한 번 나왔고요. 그럼 이게 진짜 무릉덩인지 아닌지를 좀 알아봐야겠죠. 일단 현재 비트코인은요, 현물 ETF가 시장에 추진력을 불어넣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2024년 1월 11일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된 이후로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16개월 만에 처음으로 증가하기 시작했고요. 그게 현재 비트코인의 변동성입니다. 잘 보시면 비트코인은 사실상 그동안의 대상승장이라고 하는 2017년, 18년 이때도 그렇고요. 그 전 보시면 변동성이 점점 줄어들다가 처음으로 이 삼각수렴상 이 부분에서 현재 골든크로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지나치고 있고요. 초록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치가 엄청나게 높아지는 사건이 2024년에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보면 비트코인의 분기별 변동성이 1년 넘게 연간 변동성에 미치지 못한 모습을 보였던 것과는 진짜로 다른 모습인 거죠. 보시면 그전의 변동성들이 있어봐야 거기서 거긴데 이번 2023년, 2024년 이 변동성이 있었던 ETF는 훨씬 뛰어넘는 수치가 나왔다는 거죠. 이거를 좀 더 파보면요. 2월 말, 그러니까 불과 6일 전에 현물 ETF가 비트코인 전체 공급량이 몇 프로라고 생각하세요? 무려 4%입니다. 불과 한 달 동안에 있었던 ETF가 전체 공급량에서 4%를 차지하는 비율이 이번에 나왔다고 합니다. 그만큼 ETF라는 상품 하나가 시장의 성질을 완전히 바꿨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번에 하락이 나왔죠. 일단 하락은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이번 비트코인의 하락은 첫 번째가 일단 나스닥이 먼저 하락을 했습니다. 일단 나스닥이 하락을 먼저 시작했고요. 비트코인이 신고점을 갱신하다가 갑자기 나스닥 하락하고부터 추후에 동반 하락 중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스닥도 지지를 해주면 당연히 모습이 변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전에 또다시 이렇게 버티는 모습이 나오면서 비트코인도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나스닥 같은 경우는 대규모 시총에 있는 회사들을 위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엔비디아, 매그니퍼센트 등 굉장히 많은 주요 회사들이 일단은 조정폭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에도 영향을 현재 받고 있고요. 또 하나가 차익 실현입니다. 이게 차익 실현이 뭐냐면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 기관들이 결국은 계속 샀을 때 현재 기준으로 사는 기관도 있지만 누군가는 그 아래서 샀던 사람들이 본인들도 매도를 해야 결국 수익이잖아요. 내가 수익률이 아무리 200% 300%면 뭐 하겠어요. 결론적으로 수익이 매도가 돼야 진짜 수익이거든요. 근데 이번 데이터에서 뭐가 나왔냐면 바로 1BTC, 그러니까 10개에서 100개 BTC를 보유한 단기 투자자들, 이 단기 투자자들의 비율이 굉장히 많이, 쉽게 말하면 소액 투자자들이요, 일절 물량으로 이번에 하락이 됐다라고 두 가지 관점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나스닥, 그리고 두 번째는 단기 투자자들에 대한 차익 실현으로 인해서 현재 장이 어느 정도 하락으로 돌아서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그럼 진짜 하락인가? 이 부분도 오늘 다 풀어드릴 거예요. 단기 시력을 아무리 해도요, 현물 ETF로 유입되는 자금 속도가 아직도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진짜 하락이라고 볼 만한 요소들이 없긴 해요. 또 하나의 근거가 제가 이번 장이 알트코인들부터 이제 움직일 거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불과 며칠 동안에 100%, 80% 이렇게 수익들 다 챙겨갈 것 같은데요. 멤버십방도 400%가 넘는 수익이 나오고 있어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데이터를 잘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현재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암호화폐 시장 유입이 보여지기 시작하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현재까지 와 있고요. 3월, 2월, 3월, 그리고 2월, 1월, 그리고 12월 이렇게 해서 10월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게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데이터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현재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자금 유입 또한 견고한 상태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온체인의 유동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알트코인 캡 연 단위로 봤을 때 역헤드 앤 숄더 패턴이 진짜 본격적으로 보이기 시작한다. 그 와중에 이 부분이 정말 연 단위로 길지만
조금이라도 상승으로 턴한 순간 알트코인들에 대한 상승이 정말 어디까지 뚫릴지 모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지만 이건 아쉽게도 연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바닥에서 아직 있는 건지 더 상승으로 갈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이 밑에만 해도 몇 년이 걸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역헬드 숄더상 알트코인에 대한 마켓캡은 긍정적으로 보인다라고 근거 데이터로 갖고 갈 수 있고요. 또 하나가 이 보시면 바이든의 차트를 보시면요, 스트롱볼 존이라고 이제 들어섰다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현재 비트코인의 위치가 지금 여기에 있거든요. 근데 잘 보시면 바닥으로 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65,000달러를 비트코인 터치하고 막 7만 8만 이렇게 얘기를 나왔잖아요. 결국 최고점 근처까지 도달한 후에 현재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암호화폐 시장은 2023년 1월 바닥 구간을 탈출했고 상승장으로 전환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게 이제 과거부터였으니까. 그리고 현재 흰색 존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요 스트롱볼 존 보이시죠? 이 스트롱볼 존이 흰색 존인데 이 흰색 존에 머물렀던 기간들을 잘 보세요. 현재 우리가 여기에 위치해 있는데 스트롱볼 존에 위치해 있던 이 구간들 있죠? 여기서 가장 길었던 이 구간을 보시면 다 어떤 구간이었냐면 여기 상승 구간이었습니다. 상승 구간. 보이시죠? 상승 구간, 그리고 또 바닥이었던 구간 여기 있죠? 상승 구간 이렇게 보이시죠? 상승 구간.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 2017년 대불장 나왔던 데 있죠? 바닥. 상승 구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근데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냐? 바로 2024년도 스트롱볼 존이 이제 초입구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걸 의미하냐? 이 시점부터는요, 신규 투자자들이 대거 유입이 되기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보여주는 구간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신규 투자자들은 상승장 후반부에 보통 들어오잖아요. 고점 근처에서 급격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이 대불장의 시작일 가능성까지 지금 열어두고 봐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스트롱볼 전 이 구간이 초입구라고 하면 초입구였던 이 구간들 있죠? 이 구간, 초입구였던 구간들, 이런 구간들이 이제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고 가는 초입구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을 때 여기라는 걸 보면 초입구까지는 한참 멀었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굉장히 긍정적인 시각으로 달아올 수 있죠. 이 스트롱볼 존에서는요, 현재 손해를 보고 있는 비트코인의 비율이 매우 낮은 구간이에요. 결국 이 구간이 결국 매수 찬스라는 거고요. 본격적으로 이 상승은 6개월에서 1년 정도 이 구간에 머무르고 있다라고 합니다. 결국 이 스트롱볼 존에 있는 구간들은 평균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 머물 수 있는 구간이고요. 결국 2014년 3월부터 2025년 3월이 1년이고 6개월로 보게 되면 9월에서 10월이잖아요. 결국 제가 이 기간은 다 뭐라 했죠? 미 대선부터 금리 인하에 대한 하락에 대한 텐션은 있을지언정 버틸 수 있는 구간이고요. 금리 인하가 된다고 할 정 뭐였죠? 그거는 결국 올려놓고 바운스로 떨기고 다시 반등하고 하면서 5%였던 7%였던 금리가 바로 0%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바로 차츰차츰 인하적인 단계를 밟는 연착륙 가능성을 가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결국 다 올려놓고 인하는 결국 그때 떨어지는 원인으로서 재료로서 작용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스탠스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한다는 거고요. 결국 여러분들이 궁금한 건 지금이 찐 반등인지 아니면 차익 실현에 대한 찐 반등인지 아니면 정말 하락일지 이 부분이 정말 궁금할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털기 구간은 계속 나옵니다. 저는 그 구간 중에서 이 구간이 어디냐 물어보면 지금 첫 번째 웅덩이 중에서도 깊은 웅덩이가 아니라 여기 정도? 라고 조금 보고 있어요. 요 차트를 지금 잘 보시고 비트코인 차트를 지금 잠깐 보면요, 굉장히 구덩이가 비슷한 걸 볼 수 있어요. 자, 보이시죠? 구덩이가 만약에 이게 진짜 구덩이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가겠죠.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지금은 첫 번째 구덩이 정도라고 생각이 들 정도라서 아직 그렇게 찐 하락까지는 아니다. 그리고 사실 너무 많이 올랐어요. 주봉 보세요. 사실 주봉만 보면요, 상승만 했어요. 보시면 이게 몇 주예요. 예, 이게 거의 뭐 2달, 3달 동안 계속 오르기만 했어요. 이 시간 동안에 우리가 인내의 시간이 있었지만 결론적으로만 보면 계속 상승만 했고요. 어제 또한 사실상 하락을 했다고는 하지만 지금 반등 거의 다 했습니다. 거의 뭐 여기였다가 여기까지 여기였다가 다시 반등 이상까지도 올랐죠. 그래서 저는 지금은 단기적으로 다 고점이라 생각하고요. 다시 반등을 하더라도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트레이딩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결국 지금 봐야 할 건 바로 과거로부터 우리는 시장의 방향성을 정확히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한데요. 제가 선으로 오늘 멤버십 회원분들한테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멤버십 회원들이 아니더라도 이 영상 하단 댓글 통해서 텔레그램을 꼭 들어오시라고 하는 게 시장에 대한 방향, 시황 이런 것들을 제가 다 무료로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들어오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바로 정확한 시장인데, 지금 시장을 제가 긍정적으로 그래도 보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정말 중요한 추세 구간 하나를 넘었어요. 그게 바로 이 구간이었는데요. 이 구간이었어요. 이 구간. 지금 보면 채널 라인을 지금 여기 2017년도 그리고 그 코로나 이후 그리고 현재 지지받았던 이 지지를 받았던 구간들이 제대로 지지를 받고 이번에 넘겼죠. 그래서 1파, 2파, 3파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4파로 가든 아니면 가지 않든 이 결론이 나올 텐데요. 여기를 잘 보면 이 추세를 넘겼던 이 구간들이 정확하게 라인별로 가고 있어요. 결국 저는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현재 위치든 아니든 지금 주봉상으로 지금 사는 거는 좀 리스크가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왜 그렇게 보냐면 과거에 2017년도에도 상승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상승을 했냐면 제가 기존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가는 상승이 진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지금 나오지 않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 구간에서 소화를 한다고 하면 지금 나올 거라 생각을 해요. 그게 바로 이 구간이에요. 이 구간. 2017년도 상승장을 이끌었던 이 아래 꼬리 두 개를 달렸던 주봉. 만약에 이더리움 패턴으로 봤을 때 이 봉이 지금 비트코인에서 이 봉으로 만든다고 하면 이번 주봉 또한 주봉상 이와 비슷한 봉으로 만들고요. 이게 지금 월요일에 끝나는 봉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다른 봉 같은 경우도 이런 봉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게 이제 다음 주 봉이겠죠. 결국 지금부터 다음 주까지는 매수를 하는 데 있어서 비트코인은 리스크가 위아래로 있고요. 만약에 사고 싶다고 하면 뭘 해야 하냐. 손절이 55,000까지 열려 있어요. 55,000. 55,000이 왜 중요하냐면 자, 제가 아까 깨지 말아야 할 곳 어디라 했어요? 여기라 했죠. 여기. 55,000이면 결국 여기라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결국 여기서 올라와서 지지를 받았던 이 구간 있죠? 여기 전고 여기 지지받았던 구간들 여기를 집어 돌파했던 이 구간을 깨지 않는 봉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흔든다고 하면 이와 같이 주봉 두 개죠? 주봉으로는 두 개지만 일봉으로는 14개죠. 자, 그러면 주봉 두 개가 일봉 14개가 됐는데 일봉으로 어떤 봉이 만들어진지 볼게요. 자, 여기였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게 흔들었던 봉입니다. 이제 딱 눈치채셔야 돼요. 비트가 정말 지금 이대로 굉장히 비슷하구나. 비트가 4시간 봉을 보면 지금 이 봉과 이 봉이 굉장히 비슷하죠. 그럼 박스권 안에서 놀았다는 얘기예요. 결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게 여기서 아래 꼬리 길게 달았던 거 있죠. 이 봉. 가기 전에 다시 박스권 안에 갔다가 떨겼다가 갔습니다. 결국 이 나왔던 아래 꼬리를 다시 보러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아래 꼬리를 다시 보고 그 다음 다시 올릴 수 있고 여기서 흔들림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근데 그러면서도 추세가 여기서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바로 떨어지기보다는 한 번에 추세를 지지를 받고 갈 수 있기 때문에 떨어지면 여기서 매수. 결국 여기를 보면 아랫골이 여기 길게 달린 거 보죠. 이런 거 주면 그냥 진짜 줍줍인데 줄지 안 될지는 몰라요. 이번에 비트코인이 제가 이번에 틀렸던 것도 이 구간을 줄지 안 줄지 모르는 상태에서 기다리게만 했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비중을 제가 조절하라고 하는 게 멤버십방도 제가 비중 얼마는 꼭 항상 시드 남기놓으라 하죠. 제가 시그널 드릴 테니까 그때 풀매수 한다고. 그런 것처럼 비중 관리를 하면서 지금 매수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알고 내가 지금 접근을 하면 손절을 해야 할지 아니면 비중을 가져가야 할지 아니면 기회를 기다려야 할지 포트폴리오가 딱딱 나오겠죠. 여기서 더 팁을 드리자고 하면 이 중에서도 이렇게 폭발하는 애들이 있어요. 자, 폭발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 멤버십분은 다 아실 거예요. 왜 폭발하는지. 그러면 이 중에서도 뭘 골라야 하는지를 물어보면요. 자, 생각해봐요. 주봉이 지금 제가 비트와 똑같이 이더리움하고 간다고 가정을 해보면 지금 애들이 결국 십자거나 요렇게 가고 그 다음 폭발 요렇게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코인들 중에서 지금 대부분 제가 잡아드린 대로 가고 있다는 게 보이실 거예요. 주봉도 보시면 주봉 상황 십자봉 만들고 있고 비슷하게 만들고 있죠. 그러면 이 중에서 이제 해야 할 거는 월봉. 지난 시간에도 뭘 잡으라 했죠? 월봉이 짧은 애들 잡으라 했죠? 그런 애들 같은 경우는 더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애들을 조금 위주로 가시라는 거고요. 이번에 많이 눌려서 주봉이 여기 아래 꼬리가 길고 윗꼬리가 긴 애들은 다시 반등을 할 여지가 있으니까 기억을 하셔야 할 건 이거인 것 같아요. 이 부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왔던 구간을 다시 가는 가능성을 열어두되 아직까지는 아래는 열어두지 않고 이 안에서 횡보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결국 알트든 뭐든 주봉 안에서도 똑같은 이유가 나오겠죠. 단타를 하더라도 이 안에서 결국 논다라는 얘기가 나오겠죠. 그러면 사고, 팔고가 어느 정도 단타 라인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결국 오늘부터 이제 남은 일주까지 다음 주까지는 단타적으로 박스권 안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수익적으로는 단타치기에 가장 좋은
줍니다. 그래서 올라가면 팔고 내려가면 매수를 해도 괜찮은 구간으로 나오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결론적으로만 보면 단기 실현을 누군가가 했고요. 저는 아직까지 이거를 하락이라고 보기에는 솔직히 좀 힘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오른 만큼 일부 조정이 나온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과연 이거를 하락이라고 말하기에는 정말 깨져야 할 중요 맥시멈 구간이 아직까지 깨지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래도 더 도움을 받고 싶다면 하단 댓글 텔레그램 입장하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진환이었고요. 불안한 투심 혼자 하시는 것보다 함께 하시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